자, 2024학년도 대입촌 전략. 오늘은 광운대학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인 광운대학교. 자, 내신이 좋다. 내신 끝판왕. 얼마 정도? 자, 내 내신이 2.0이다. 자, 그러면 광운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히나 진로 역량을 50% 반영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진로 관련된 활동이 많이 있다. 진로만큼은 내가 정말 많이 준비했다. 이런 학생들 광운대에 지원하시면 이득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100분이 80%를 유지한다. 80%, 81%. 수학,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 100분위가 물론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 반영하긴 하지만 100분위 점수로 80% 언저리가 나오면 정시에서 광운대 지원할 수 있죠. 이런 친구들 광운대 주의 깊게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운대 정시가 국어, 수학, 탐구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반영하고 영어는 변환 점수 1등급은 몇 점 이렇게 그 다음에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이렇게 반영하게 되는데 광운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연계 공대 쪽이 좀 세잖아요. 수학 비중이 높고요. 인문은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반영 과목 수가 두 과목입니다. 3구가. 자, 이랬을 때 80% 언저리 나와야 되죠. 이게 이제 작년에 그 100분이 환산한 점수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81% 정도로 나왔고요. 인문 같은 경우는 80%.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모의고사 수능 점수로 2.78등급, 2.82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또 분할모집하는 다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80% 언저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수능 모의고사에서 100분위 기준으로 평균 80% 언저리가 나오면 정시로 그냥 광운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 우리 4월 17일 날 3월 달에 봤던 첫 번째 모의고사 결과 나올 텐데 내일 모레죠. 그런데 내 점수가 80% 언저리 나오면 정시에도 광운대 이상은 충분히 가니까 그냥 쭉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내 내신이 1등급대, 2등급대, 3등급대 있는 학생들인데 이 정도의 모의고사 안 되면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운대 교과전형, 지역균형 전형인데, 자, 전년도 입별인데, 2023년도와 2022년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학과가 전년도에 1.70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없는 교과로만 반영하는 대학인데, 내신 1.70이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는 1.8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 1.70이죠. 1.70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1.70은 웬만한 학교에 반에서 1, 2등 하는 점수이고요. 전교권에서 노는 점수이죠. 이 정도 점수면 중앙대, 시립대, 경희대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죠. 단 최저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최저가 없는 상태에서 1.1등급짜리 점수 나오고 여기 전자공학과, 광운대 전자공학 유명하잖아요. 1등급대. 전년대는 2.01인데 1.74 이거죠. 또 하나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 2022학년도에는 경쟁률이 3.8대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전년도에 약했어. 경쟁률이 약하니 평균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 많이 몰립니다. 15.8대 1로 몰렸더니 점수가 2.17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뻔히 아는 공식인데 여전히 여기에 속아요. 자, 여러분들 원서는 9월달에 쓰는 거지만 교과전을 쓸 때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전년도에 경쟁률이 낮아서 그 다음에 평균 점수가 낮다고 해서 일로 몰리시면 이런 결과가 발생해요. 자, 건축공학 같은 경우는 자, 전반적으로 6.7대 1인데 6.8대 1인데 어찌됐건 전년도에 그래도 좀 높았다고 생각이 됐는지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좀 떨어졌죠. 그랬더니 점수가 2.82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0.8이 떨어졌던 얘기는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전년도 기준으로 2등급 초반대 어떤 평균 점수를 맞아야지 광운대를 교과로 갈 수 있다. 2등급 높은 점수죠. 내신이 2등급이다. 그런데 난 수능 공부를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최저를 웬만해서 못 맞추겠다. 2합 6도 못 맞추겠고 2합 5도 못 맞추겠고 3합 7 뭐 못 맞추겠다. 이런 친구들은 광운대를 쓰는데 이 광운대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충원을 끝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과 전형은 충원을 하는데 이게 맥시멈이 300%입니다. 세 바퀴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가 아닙니다. 광운대는 딱 잘라요. 우리 인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과에 전통적으로 강세 있는 과죠. 1등급 때, 그 다음에 경영학부도 마찬가지고 1등급 때 형성이 됐고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년도 2022학년도에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6.8대 1이니까 전체적인 경쟁률 치고는 낮죠. 그랬더니 일로 몰렸더니 16.7로 올라갔고, 그랬더니 이렇게 0.5 정도 상승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원래 높은데, 자, 전년도에 26.4대 1이다 보니까 또 여기를 피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12.9.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반타작 낮죠. 자, 이런 눈치 게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법학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경쟁률이 그래도 낮은 편이다 보니 2023학년도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신이지만 작년에는 붙을 수 있는 점수가 올해는 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교과라도. 그래서 뽑는 인원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등급대 초반, 자연보다는 조금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1등급대 후반부터 2등급 초반대까지 내신 끝판왕, 내신 정말 좋은 친구들이 교과전형으로 쓴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운대 유명한 종합전형,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 있죠. 두 개를 딱 비교해 봤더니, 자, 교과는 아까 본 겁니다. 1등급 때 중반부터 2등급 때 초반에 형성되어 있지만 종합전형은 2등급 때 중반, 후반, 그 다음에 3등급 때 초반 또는 중반까지 점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과 전자공학과인데 교과는 1.74, 종합은 2.7, 무려 1등급 차이가 나죠. 물론 교과는 내신 성적만 갖고 뽑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어떤 또 생활기록부 내에 수상이나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지만 어쨌든 1등급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어떤 경우는 1등급 넘게 차이가 나는 과들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정보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교과는 1.91인데 종합은 3.43.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신만 공부해서 교과 전형으로 가운데 1.7등급 맞은 학생이 전자공학과를 가는 학생과 내 내신이 2.7등급인데 서류 준비, 즉 생활기록부 준비 잘. 생활기록부를 잘 준비한다는 얘기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참여했다는 얘기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 듣고 특히나 3학년 때 이루어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열심히 충실하게 참여해서 나의 세특을 정말로 의미 있게 채운 학생, 이른바 진로 역량을 키운 학생들한테는 내신 1등급이 차이가 나도록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인원수를 보십시오. 교과 전형은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 종합 전형은 엄청 많아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여전히 수시에서는 1등 전형이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다. 특히나 요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 학교 졸업생 학생이 이과를 종합으로 붙었는데 걔는 그 학생 내신 2.8등급 됩니다. 여기는 평균이 2.5라고 그랬는데 2.8이라는 얘기는 우리 학교 학생이 그래도 광운 참빛 인재 전형에 맞게끔 서류 준비가 더 잘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생활기록부를 봤습니다. 전년도 졸업한 학생 생활기록부 구해서 봤더니 다른 부분들은 그냥 노멀해요. 그런데 특히나 이 진로에 관련, 특히 이 학생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 관련된 거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은 공동교육과정하고 소인수 과목 이런 과목들을 남들보다 한두 개 더 배웠습니다. 정규 수업 위에 과목을 더 들었으니까 그만큼 진로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각 세특을 봤더니 특히나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작년에 영어 독해 장문 수업에 했던 제가 썼던 세특 내용 봤더니 거기에 또 이 학생이 또 영어 지문 중에서 특히나 컴퓨터 관련된 지문을 많이 접했고 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또 발표했던 이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로에 관련된 활동들이 많다 보니 여기 대학에서는 2.58이 평균 점수로 했는데 이 학생은 이거보다 0.3점이 더 내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뒤집어서 당당하게 광운대 소프트웨어 학부를 붙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가지 않고 아주대에 갔습니다. 아주대 등록은 아주대에 했는데 그런 학생이 있었고요. 자,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로 자, 교과는 1등급 때 2등급 초반대지만 종합은 뒤로 좀 밀린다. 제가 0.5나 1등급 정도 밀린다 그랬는데 광운대는 그 진로 영역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내신이 좀 더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합전형은 내신만 놓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서류 준비가 그만큼 철저하면 내신을 1등급까지도 내가 커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을 살아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세특이나 또는 학교 활동에서 생활기록부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수능 공부만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수능 공부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수능 공부만 또는 이제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데 내신만 공부하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과 아까는 자연을 봤다면 인문도 교과 대비해서 종합전형이 내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신이 안 좋으면 종합 써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문과를 가는데 2.15가 평균이라는데 제 내신이 예를 들어 2.3등급이에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꼴등으로 붙을 수 있지만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 정도 되는 점수의 학생이 국문과에 맞춰서 서류를 잘 준비하면 오히려 종합전형으로 붙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거죠. 그런데 3학 1학기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특히나 우리가 혹시나 1, 2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그 1, 2학년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종합이 대세다라고만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종합전형식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즉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내신만 따는 그 공부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 그죠? 요즘은 학생 중심 활동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 참여했던 그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운대 교과 반영 방법 아까 보면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를 반영하고요. 인문계열은 국영수 사 한국사 뭐 대부분 한국 사회 안에 한국사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렇게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또 자연은 사회를 반영하지 않고 인문은 과학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세 과목만 반영하는데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이렇게 반영한다. 뭐 진로 선택 과목 A 맞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C 맞는 사람은 정말 하수고요. 정말 입시를 하나도 모르는 거고요. B 맞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강원대에 쓰는 아이들이 1등급대 후반, 2등급대 초반이라면 A를 맞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A는 원래는 1등급은 4%인데 A는 넉넉하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A를 맞는 게 정상이다. 강원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이 30%, 진로 역량이 50%, 인성이 20%입니다. 보시다시피 진로 역량을 가장 높게 반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영역보다 진로 관련, 그러면 진로 역량이라는 게 뭐냐? 진로 관련 분야 자기 주도성이죠. 당연히 진로에 대해서 각 교과목에서 여러분의 진로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발표를 하더라도 또 어떤 뭔가를 탐구하더라도 여러분 진로와 관련되는 것들을 많이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치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희망 진로에 맞춰서 활동하는 게 바로 진로 관련 분야 자기주도성. 요거를 많이 한 친구들을 높게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입니다. 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여러분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들을 찾아 듣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수학 같은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프로그래밍, 뭐 파이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교육과정. 요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우리 경기도에 너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 이런 과목들 찾아서 듣는 겁니다. 당연히 남들이 노는 시간에 야간에 듣는 거기 때문에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진로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수업만 챙겨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성취도도 보겠죠. 내용도 봐야겠죠. 듣긴 들었는데 심하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학업 역량이라 이거 다 중요한데 여기서 진로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광운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운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내신이 정말 좋은 친구들. 얼마큼 좋아야 돼요? 자, 마지노선 2.0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진로 역량이 남들보다 좀 강하다. 세 번째, 나는 그냥 다 귀찮고 나는 수능 대박 나서 갈 거야. 그럼 얼마큼 대박이 나야 됩니까? 80%.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이 80% 정도 나오고, 영어는 당연히 80%니까 2하고 3 사이가 되겠죠. 이 정도 맞은 친구들이면 정시로도 강원대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채울 수 있는 친구들은 강원대 적극 지원해 보시고, 만약에 내신에 좀 벗어나거나 그죠? 수능에 좀 벗어난 친구들은 남은 1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학교에서 이루어진 활동 열심히 참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의미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대에 많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